네, 안녕하세요. 저는 SOS 인터내셔널 캘거리 지사 맡고 있는 남중철 지사입니다. 작년에 워킹홀리데이 인원 증가에 대한 발표와 또한 앞으로 어떻게 시행하겠다라는 발표들이 이어지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또 캐나다로 워킹홀리데이를 꿈꾸고 계신데요. 드디어 1월 8일부터 첫 번째 2024년 워킹홀리데이 한국을 대상으로 들어오가 시작됩니다. 오늘은 2024년 달라지는 워킹홀리데이에 대해서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워킹홀리데이가 2023년과 비교했을 때 가장 크게 달라지는 점은 지원 가능한 나이가 상향됐다는 점입니다. 기존까지는 만 30세까지만 지원이 가능했지만 올해부터는 만 35세 미하이신 분들도 모두 캐나다 워킹홀리데이 지원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 달라지는 점은 캐나다 워킹홀리데이 지원이 과거에 한 번까지만 가능했다면 2024년부터는 최대 2번까지 가능합니다. 각 한 번의 기회마다 최대 2년까지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거 역시 굉장히 큰 장점이에요. 자, 그럼 지금까지의 달라지는 가장 큰 중요한 포인트를 봤을 때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나는 이미 캐나다에 들어와서 워킹홀리데이로 살고 있습니다. 제가 두 번째 워킹홀리데이로 연장을 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했을 때 2023년까지는 안 됩니다. 당신은 한 번의 워킹홀리데이 기회를 썼기 때문에 캐나다에서 더 거주를 하려면은 LMI라고 하는 고용주의 서포트를 받아야만 체류가 가능했어요. 하지만 앞으로는 두 번의 기회가 있기 때문에 내가 만 35세 미만이라고 한다면 한 번 더 워킹 홀리데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이미 캐나다에서 워홀로 있는데 어떻게 연장할까요? 라는 질문을 주게 되시는데 이거는 연장의 개념은 아니고요. 각각의 지원 찬스는 아웃사이드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워킹 홀리데이가 내가 지내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두 번째 워킹 홀리데이는 똑같이 풀에 입력을 하고 다시 인비테이션을 받아서 모든 절차를 다 거친 다음에 다시 비자를 받아야 되는 그런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가장 큰 달라진 점은 나이의 상향, 그다음에 총 2번까지 지원 가능, 그리고 각 카테고리마다 최대 2년까지 총 맥시멈 4년까지 체류가 가능하다는 점, 이 큰 세 가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미 워킹홀리데이 풀에 지원을 하신 분들을 보시면은 작년과 좀 달라진 점을 하나 보이실 거예요. 예전에는 워킹홀리데이라는 카테고리만 보였다면 지금은 영 프로페셔널이라는 카테고리도 보이게 될 겁니다. 자, 그럼 워킹홀리데이랑 영 프로페셔널 내용을 읽어보니까 크게 달라 보이는 게 없는데 어떤 점이 다를까요? 워킹홀리데이는 오픈 워크퍼밋입니다. 자, 오픈이 무엇이냐? 어느 고용주, 어느 사업장, 어느 회사에 가서도 일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즉, 내가 이력서를 들고 그래서 회사를 방문해서 저를 채용해 주세요라고 했을 때 2잡, 3잡도 가능하다는 얘기고 내가 어떤 고용주 밑에서 일을 해야 되는 제약이 없다라는 아주 좋은 비자죠. 오픈 워크퍼밋의 종류로 봤을 때 워킹 홀리데이 비자, 캐나다에서 2년 이상 컬리지를 졸업하고 받게 되는 PGWP, 그리고 남편이나 와이프가 학교를 다니거나 또는 풀타임 워커일 때 받게 되는 스파우저 워크퍼밋, 이 세 가지가 가장 대표적인 오픈 워크퍼밋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 새롭게 나타나게 된 영 프로페셔널 같은 경우에도 똑같이 35세 미만 워킹 홀리데이 지원이 가능한 자격이 되시는 분이라고 한다면은 똑같이 영 프로페셔널도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단, 영 프로페셔널은 클로즈드 비자입니다. 클로즈드 비자가 어떤 얘기냐면 이미 나는 어떤 고용주부터 잡 오퍼를 받게 되고 내 비자는 그 사업장을 베이스로 해서 발급받는 비자가 돼요. 즉, 아무 업체나 옮겨다니면서 일을 하거나 중간에 이직이 불가능하고 그 사업장에 묶여있는 클로즈된 비자입니다. 자, 영 프로페셔널 같은 경우에는 고용주께서 LMI처럼 복잡한 절차는 아니지만 인플로이어 포털에서 잡 오퍼를 생성을 해주시고 또 그 잡 오퍼를 갖다가 지원자한테 주게 되면 영 프로페셔널 카테고리로 지원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고용주로서도 인플로이먼트에 대한 책임을 좀 많이 지게 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영 프로페셔널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진지하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즉, 영어라든가 스킬을 보여줄 수 있는 부분에서 조금 준비가 되신 분들은 영 프로페셔널 카테고리로 지원하셔도 저는 좋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많은 분들이 카페나 또는 다른 분들이 진행해 주시는 유튜브 통해서 이미 달라진 워킹 홀리데이에서 많이 내용을 알고 계실 거예요. 사실 워킹 홀리데이는 캐나다에 있는 그 어떤 비자보다 저는 좋은 비자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자격이 되고 두 번의 찬스를 다 쓰지 않았고 만 35세 미만이고 캐나다에서 근무 경력과 또한 영주권까지 노려보고 싶다면은 저는 워킹 홀리데이나 또는 영 프로페셔널도 굉장히 추천드립니다. 물론 나는 그 기회를 다 썼거나 또는 나이가 35세가 넘어갔거나
이러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워킹홀리데이보다는 컬리지를 통해 졸업하고 PGWP를 이용해 영주권을 신청하는 유학 후이민도 추천을 드리고요. 또는 내가 뭐 요리라든가 또는 하스피탈러 쪽이라든가 이쪽으로 다양한 경험과 학력이 있다라고 하신다면 캐나다에서 고용주를 찾아 LMI를 지원받는 취업 이민도 한번 고려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은 워킹홀리데이에 대해서 달라지는 점에 대해 설명을 드렸는데요. 앞으로 더 궁금하거나 아니면 저희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저희 SOS로 문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